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50강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일본의 통치 방식 그리고 일본의 경제 수탈에 대해서 살폈죠. 1910년대 일본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를 나누는 과정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무단 통치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첫 번째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화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3.1 운동. 또 한 가지, 이 3.1 운동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러한 일본의 통치에 따른 그 중간중간 있었던 대표적인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1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3.1 운동. 3.1 운동은 언제 일어났느냐? 시기적으로는 1919년 10년대 말에 발생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을 볼 때는 전 세계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하나 체크를 해두면서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1914년부터 1918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 전후 처리 문제를 갖다가 두고 여러 차례 이제 국제적인 회의가 열리고, 또한 이러한 식민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러한 시기에 발맞추어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3.1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란 것을 제창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갖다가 제창하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1918년입니다. 1918년도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여기서 자결은 스스로 결정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문제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할 그 권한을 주어야 된다. 그로 다시 해석하자면 식민 통치를 해라 하지 마라, 식민 통치는 올바르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윌슨이 발표를 갖다 하게 되고, 또한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파리 강화회의란 것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을 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게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면서 독립청원서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이 민족적인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독립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거죠. 이와 앞서서 3.1 운동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어. 일본 유학생들이 또한 중심이 돼서 도쿄에서 이팔 독립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팔 독립선언이 발표가 되고, 또한 이때 고종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고종의 독살설 등이 고종의 독살설이라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 가혹한 일본의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이런 것들이 배경 혹은 원인이 되어 3.1 운동이 발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3.1 운동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단계인데, 주로 이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준비하고 독립선언서를 갖다 낭독하는 게 1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소위 민족 지도자 33인이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낭독한 것이 1단계에 해당되겠다. 어디에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낭독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탑골공원에서 그렇게 낭독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옮겨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낭독하게 되죠. 이후 2단계는 탑골공원에 많이 모여들었던 학생이라든지 노동자,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2단계. 학생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상인 등이 드디어 참여해서 주로 도시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이 3단계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민층까지 참여하게 된 단계가 3단계. 주로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이제 독립운동으로 번지게 되었더라. 특징은 초기에는 주로 비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력적 저항 형태로도 변화되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 운동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두 번째, 이 3.1 운동이 전국적인 시위로는 일어났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에 따라서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조금 이끌어갈 단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더라.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주의 운동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다. 이 정도 하면 3.1 운동을 갖다가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 3.1 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갈 단체의 필요성이 느껴졌겠죠. 그에 따라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 임시정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1 운동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단체의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세 단체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단체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한성정부라고 있습니다. 한성정부.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에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었겠죠. 그리고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대한국민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라는 곳에서 상해 임시정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체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단체를 갖다가 통합하려 하는데 초기부터 약간의 그 위치 그리고 독립 노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성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정통성은 있으나 형식적인 단체죠. 형식적인 단체고, 이에 비해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세력이 되겠고,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를 통해서 주로 독립을 좀 쟁취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이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여러 외국의 공사관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등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세력인데, 처음부터 이 상해 임시정부하고 대한국민의회하고 주로 위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대한국민의회의 양보를 통해서 이 상해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어디로 해서 상해로 해서 독립 노선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외교를 통해서 외교 독립론이라 부릅니다.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정치 체제를 보면 밑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체제를 보면은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한 드디어 공화정 체제를 갖다가 기본적인 정치 체제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의 누가? 이승만이,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동희라는 분이 드디어 선발이 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연통제라는 것을 이끌어갑니다. 이 연통제는 무엇을 하는 기구냐면 국내와 비밀입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비밀 행정망을 갖다가 구축해가지고 국내와 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국내 활동을 이끌어갔던 이런 단체 연통제를 갖다가 이끌기도 하고, 또한 교통국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교통국 역시 그것도 국내와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그 외에도 연락 업무, 통신 연락 등의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던 기업 교통국, 그 외에도 독립신문을 간행한다든지 특히 독립자금 등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입니다. 애국공채란 것을 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회사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륙양행이라든지 이륙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중국에 가면 단둥이라는 곳인데 이쪽에 만들었던 것이고,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조지 쇼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갖다 운영하면서 독립자금을 갖다 마련하게 되고, 부산에 또한 백산상해라고 해가지고
상회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러한 회사들을 갖다 운영을 했던 거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갖다가 거두기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란 것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구미위원부 언제 설치했느냐? 1919년에 설치해가지고, 즉 이승만 중심으로 해서 외교 독립론을 갖다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설치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특히 이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성과를 갖다 거두지 못하게 되고, 이에 다시금 이 독립 노선에 따른 외교 독립론과 그리고 무장 투쟁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던 중에 이승만이 위임 통치론이라고 해가지고, 위임 통치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유엔에다가 위임하자, 이러한 주장을 갖다가 펼치게 되었던 거죠. 한 나라에 그래도 아무리 임시지만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대통령이라는 수장이 우리의 나라의 통치권을 갖다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기관에다가 넘기자는 이런 말이 있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이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 대표회라는 것이, 시기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표회라는 것이 1923년에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창조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파. 이를 이끌었던 분이 대표적으로 신채호, 그리고 개조파, 말 그대로 수정을 하자, 이를 이끌었던 분은 안창호, 다들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상유지파, 그대로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끌어 가보자, 현상유지파가 되겠죠. 김구가 됩니다. 끝내 합의점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이 창조파라든지 개조파 등은 끝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탈퇴를 하게 되고, 누가? 이 현상유지파였던 김구가 끝까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그나마 명맥을 갖다 유지하게는 되었지만, 사실 그 기구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정이 상당히 녹록하지는 않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다 불러일으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대표적으로 뭐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한인 애국단, 이 한인 애국단이 만들어진 시기는 1920년도 21년도입니까?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때 활동했던 분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봉창 아시죠? 이봉창이라든지 그리고 윤봉길, 이런 분들이 1930년대 초에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시기적으로는 1932년이 되겠습니다. 1932년 일본 일왕을 갖다가 암살하려고 한다든지,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갖다가 던진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갖다가 했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한국 강복군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 강복군 이런 단체도 조직해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참고로 한국 강복군은 1940년에 조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자료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 행동을 위하여 최후 1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다.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물론 공부할 때 기출 사료를 보았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겠죠. 그런데 밑에 제1본 동경 조선청년 독립단 대표 10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과 관련된 사료냐, 조선청년 독립단 혹은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 동경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 28 독립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 독립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 참고로 28 독립선언은 시기적으로는 1919년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사실을 갖다가 찾아라는 거죠. 박상진 등이 대한강복회를 결성하였다. 참고로 이거는 대한강복회는 1915년에 조직된 단체가 될 것이고, 방성신문의 신야 방성대국이 게재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억울함을 갖다 토로하기 위해서 적어진 신문이다. 저번 시간쯤에 빨리 보았던 내용이죠.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시기는 1905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이거는 1897년에 있었던 사건이 될 것이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어금부가 조직되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910년대의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기로는 1912년도에 조직된 단체.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3.1운동 1919년이 될 것이고 시기적으로 3월 1일, 그래서 이후가 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통제 공소공판. 연통제 언제 시행이 됐느냐,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보면 연통제가 이게 조금 전에 배웠죠. 연통제가 운영되었던 시기는 1919년부터 1921년대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 연통제 공소공판이 됐으니까 1921년이 되겠죠. 1919년에서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연통제가 운영되었고, 금년 1월 8일에 돌발한 eng전문합 대역 사건 범인은 경천 출생 이봉창.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던 이 이봉창의 활동을 일항이 탄 마차의 폭탄을 투척한 의거를 갖다가 적은 사건이죠. 이 시기는 윤봉길이나 이봉창이나 시기적으로는 193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던 사실을 찾아낸 거죠. 신규식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17년도에 일어난 사건. 다음 대한민국 임정부가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하였다. 이거는 한국 강복군이 조직되고 나서 이후에 발표된 겁니다. 1941년도가 되겠습니다.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에서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이거는 1935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충칭에서 지청청 역시 나중에 배우겠지만 1940년.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 아까 전에 국민대표회의 했죠. 192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펴보았던 내용이 크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